당신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무가 한 번에 깨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해줄 이 6가지 고대 기술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들을 집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루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니 집중해서 지켜보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마도 영상 전체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철사 한 조각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철사여도 괜찮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지에 철사를 여러 번 감아주되 각 감김 사이에 약 1cm 또는 반 인치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지가 더 두꺼우면 단순히 더 많은 철사를 사용해서 가지 크기에 맞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작은 가지에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철사를 감아 놓으면 가지가 자라서 두꺼워질수록 이 작은 철사가 점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는 그 작은 압력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생존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자신의 생존을 가장 빠르게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꽃이 피는 양을 크게 늘리고 나중에는 열매의 양까지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감귤류와 다른 많은 과일나무에서 매우 잘 작동하는데 사실상 어떤 종류의 나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감귤류에서 정말 인상적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지를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작은 경고를 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개할 방법은 이보다도 더 흥미로우니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이 방법은 아마도 영상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환상 박피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항상 가지에만 적용해야 하며 절대 줄기에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지 전체를 둘러서 2개의 작은 원형 절개를 내는 것뿐입니다. 이 절개들은 약 4에서 5mm, 즉 대략 4분의 1인치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개의 절개를 내고 나면 그 사이에 남은 나무 껍질만 간단히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파거나 형성층을 긋거나 나무 속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나무 껍질만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수액의 흐름을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 당분과 에너지가 가지의 윗부분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무는 번식을 시도하며 더 많이 꽃을 피우고 이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이 기술은 약 2달 전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보세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주 흥미로운 방법들이 남아있고 그중 일부는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에는 가지를 자르거나 철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어떤 가지의 벌어짐을 약간 강제로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가지의 한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천천히 구부리면서 약간의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휘어주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끈과 화분, 가장자리에 고정한 나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직접 심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때는 땅에 박은 말뚝이나 철근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약간의 긴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앞서 설명한 방법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무는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인식하고 번식을 시도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꽃이 피는 양을 크게 늘려주고 이후 열매의 양도 많아지게 해줍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매년 엄청나게 자라지만 거의 열매를 맺지 않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가지를 영원히 휘어지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반응을 보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줄을 제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지의 작은 창을 만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잘 드는 칼이 필요하고 약 2cm, 즉 1인치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할 것입니다. 너무 깊게 자르거나 가지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제된 작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더 두꺼우면 가지 크기에 비례하도록 창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절개를 하고 나면 이미 나무 껍질과 일부 형성층을 제거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나무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가지에만 하거나 많아도 나무 전체의 약 50%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창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는 국소적으로 작은 손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다시 말해 나무는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무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번식하려고 시도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창을 만든 후에는 상처 부위에 알로에 베라를 약간 발라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상처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며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장해드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게 흥미로웠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방법은 훨씬 더 놀라운데 앞서 소개한 방법들과 결합하면 결과가 정말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법은 아마도 영상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에는 나사나 모처럼 아주 단순한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무가 완전히 멈춰서 전혀 생산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확신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사나 못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끗한지 확인해도 됩니다. 준비가 끝나면 나무의 주줄기에서 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가는 가지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가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히 나사나 못을 몇 센티미터, 대략 2에서 3cm, 즉 약 1인치 정도 박아 넣으면 됩니다. 나무를 관통하거나 과도한 손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는 그 작은 상처를 감지하고 활성화되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반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번식을 시도하는 것, 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기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깨워도 그 후에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칼륨의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이 실제 열매로 이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화분에 심은 나무의 경우 1리터의 물, 즉 약 4분의 1 갤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재 1큰술, 계피 가루 1큰술, 마지막으로 사탕수수 당밀 1큰술을 넣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넣었으면 완전히 섞일 때까지 잘 저어준 후 이 혼합물로 물을 줍니다. 이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용할 수 있고 만약 나무가 땅에 직접 심어져 있다면 재료의 양을 4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방법으로 나무를 깨운 후 이 영양 공급이 나무에 칼륨과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열매를 유지하고 제대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문제는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핀 후 그 꽃을 유지하지 못해 결국 열매가 떨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양 공급이 몇 개의 열매만 맺히는 것과 나무 전체가 열매로 가득 차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어떤 과일나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과일나무를 사랑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